많이들 궁금하셨죠? 코로나19에 대한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역학조사, 감염병의 발생 원인과 역학적 특성을 밝히는 일, 이를 토대로 합리적 방역 대책을 세우는 것이 목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가 접촉자를 선별하고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역학조사 담당 공무원. 코로나19 확진자, 환자는 물론 이들의 접촉자를 찾아내고 관리하는 데에는 역학조사 담당 공무원들의 역할이 절대적이며, 모두가 환자를 피할 때 환자를 만나고 오염물에 손을 뻗는 이들. 오늘의 주인공, 역학조사 담당 공무원. 이들의 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궁금해했을 역학조사가 무엇인지, 왜 하는 건지, 가장 불안한 동선 공개를 왜 하지 않고 있는지, 그런 문의사항이 많았었는데요. 그 사항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시 가장 먼저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확진자의 동선이 또 공개가 되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보건소에는 무수한 문의 전화가 쏟아집니다. 발생한 장소에 제가 가도 돼요? 도대체 역학조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 다녀왔는데 감염 위험이 없는 건가요? CCTV 확인을 했다는데 어디서 뭘 확인한 거예요? 예를 들어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사전에 정해진 역학조사팀이 제일 먼저 모이게 되고 관련된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후 역학조사 담당 공무원이 그분과 유선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시간 단위로 체크하고 있는데요. 집에서 며칠날 어디를 어느 수단으로 이동했는지, 도보인지 택시인지 자차인지 다른 대중교통인지, 이동할 때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묻게 되고, 또 A상점 방문 동선이 있으면 카드 승인 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해당 카드 승인 내역을 기준으로 해서 역순으로 CCTV를 통해 그분이 나올 때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손님이 있었으면 그분과 어떻게 접촉을 했는지, 그분도 마스크를 썼는지, 스쳐 지나갔는지, 아니면 대화를 나눴는지, 결제를 할 때도 판매하시는 분에 대한 마스크와 장갑 착용 여부, 그 다음에 대화 여부와 또한 판단이 어려울 때는 영상을 찍어서 세부 확인을 하고 접촉자가 발생하지 않아도 모든 동선에 대한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CCTV 확인과 카드 내역, 그 다음에 출입자 병부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그 확보된 자료는 2차 검증, 분석에 활용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엔 그분이 상점에 들어간 시간과 나간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 2시간을 더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 확진자가 나올 때까지 CCTV를 면밀히 검토를 하는데요. CCTV가 없는 업소인 경우에도 휴대폰 GPS 동선을 확인을 하고 있고, 또 그분이 역학조사 기간 동안 중간에 누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분을 통해서 추가적인 교차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심층 교차 검증 과정을 통해서 동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동선 공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정보공개 안내 제3판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역학적 이유, 그다음에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꼭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 목적에 따라 시민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선별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으며,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 수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단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이 되어서 추가 감염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선을 공개하는 것은 접촉자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부득이하게 공개하고 있고, 접촉자를 파악하고자 함의 목적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선 공개의 목적은 역학조사의 목적입니다.
역학조사를 정확히 하고 접촉자를 조기에 파악해서 조기 방역 조치 취하는 용도 외에는 동선 공개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개인별 동선에 지역의 장소 유형이나 상호명, 소독 여부 등의 내용은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후에는 바로 비공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집중하고 추가적인 정보 공개로 경제적 피해나 불신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가 배려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확진자가 생겼을 때 접촉 시 확진자의 증상과 노출 시간도 중요하지만 접촉자를 분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마스크 착용 여부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확진자는 본인이 확진자인 줄 모르고 A 식당 또는 B 식당을 다녔다고 가정했을 시 두 장소 중 A 식당은 접촉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B 식당에선 접촉자가 발생하였다면 접촉 시간, 마스크 및 장갑의 착용 유무가 접촉자 발생의 주요한 요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확진자가 다녀간 A 식당임에도 접촉자 없음으로 분류되었다면 확진자가 들어갔을 때 종업원들이 마스크 착용을 다 하고 있었고 음식을 먹을 때 잠깐 벗기는 했지만 종업원들은 확진자가 들어오는 시점부터 계산시까지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있었고 음식을 서빙하는 시간과 계산하는 시간 등 10에서 20초의 시간 때문에 접촉자로는 분류되지 않아 미공개 대상이며 반면 B 식당은 미리 주문하고 포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종업원이 접촉자로 분류된다면 종업원과 확진자가 서로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라도 접촉자로 분류됩니다. 이처럼 동일 공간에 있었어도 마스크 착용에 따라 위험 노출이 줄고 그로 인해서 불안전한 상황들이 많이 상쇄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는 생명대와 같으니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확진자 이동동선 공개하라는 거에 대한 요구들이 너무 많아서 많이 힘들었어요. 저희는 정부에서 내려준 지침을 지켜야 하는데 시민분들은 무조건 모든 동선을 공개하시라고 요구를 하시니까 저희가 그거를 맞추기가 힘들었고 특히 인터넷 카페에 비난글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제가 평소에 인터넷 카페 글을 보는데도 읽기가 힘들더라고요. 연예인들이 악플 읽으면 잘못된 선택하듯이 제가 그런 심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카페 글을 근래에는 안 보고 있어요. 우리 시 첫 지역 감염 확진자인 5, 6번 확진자가 발생했던 날이었는데 그날 제가 한 끼도 못 먹고 일을 하다가 새벽 2시에 집에 들어가서 죽 한 그릇 먹고 자고 다음날 몇 시간 뒤였죠. 다음날도 아니고 출근을 했는데 비난 전화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동선 공개하라는. 그 중에서도 한 분은 30분가량을 따지셨어요. 왜 공개가 안 되느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 해명을 하는데 정말 너무 지치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긴급재난 문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발송을 하면 시끄럽다고 그만 좀 보내라고 욕설 항의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오히려 동선 공개를 상세히 해달라고 이제 문자를 더 지속적으로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존 업무는 업무대로 밀리고 그러기 때문에 주말 주일 없이 매일 회의, 상급기관 자료 제출, 그 다음에 거리두기 등 다양한 정부 정책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초과는 한 200시간은 계속 넘기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오전에 병원에 갔다가 수술을 받고 오후에 바로 출근을 해서 업무에 종사를 하는 등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많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가격리자에게 1:1 전담 공무원이 배치돼서 식료품, 인체감염 예방물품 지급, 불편사항 민원 해소 등 자가격리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코로나19가 처음 발생된 1월, 2월에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을 때 애로사항이 많았었어요. 한 예로 당진시에 처음 접촉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보건소 코로나 대응 공무원이 마트에서 일일이 물건을 구매해서 자가격리자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은 환자가 검사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고 심적으로 두려우니까 도주를 해서 경찰서와 협조해서 도주자를 찾아 검사하느라 애를 먹기도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음성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이 유행은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고 과거 신종플루나 메르스 때와는 또 다른 새로운 감염병 대응의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시행착오도 겪고 질타도 많이 받고 있지만 모두가 시민의 건강을 지켜달라는 당부의 말씀이라고 달게 받고 열심히 시민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가정에 그 도움을 못 주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딸아이가 아빠 힘내라는 그림을 그려서 책상에 붙여주면서 아빠를 위로해 줄 때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고요. 최근에 아들이 그 학교 전교 회장에 선출 당선이 되었는데도 그 사항을 며칠 후에 알게 되어서 미안한 마음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가족과 그다음에 우리 모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가요? 네. 감사합니다. 눈물 나려고 그러네.